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8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오전 5시 반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인수됨으로 금융위기는 일단락 마무리되는 것 같고요. 벌써 챗 GPT-4가 나왔어요. 놀라운 속도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반도체 수요는 폭발할 것 같아요. 중국도 3원계 배터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의 노후 파산 문제가 점점 심각한 단계에 이르고 있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어제 70원 올라서 마이너스 32%고요. SOXL은 오늘 3% 가까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32% 수익 구간입니다. 그래프는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 향방으로 봐서는 21선을 터치하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코스피는 0.24% 하락했는데요. 개인과 기관만 매수했고 외국인은 매도했어요. 전체 거래량이 작아서 매도 매수세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1.43% 하락을 했는데요. 단기 장대 양봉에 따른 조정을 보이고 상승할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추세선을 잠깐 이탈했는데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챗 GPT가 출시 4개월도 안 돼서 새로운 버전인 챗 GPT-4가 나왔답니다. 미국의 변호사 시험도 상위 10% 성적으로 통과한다거나 이미지를 인식하는 등 업그레이드가 되었대요. 챗 GPT 같은 초거대 인공지능 AI는 심층 신경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데요. 이러한 신경망을 지날 때마다 파라미터라고 불리는 미리 학습된 가중치가 부여되고 정답에 가까운 결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1억 개가 조금 넘었던 피라미터가 이제는 10억 개, 1천억 개를 넘어서 100조억 개까지 늘어났다고 해요. 피라미터가 비약적으로 늘어난 건 대량 연산을 돕는 고용량 메모리가 있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 석좌 교수는 100조만큼이나 어떤 정보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대용량의 메모리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AI 시스템 지능을 좌우할 수 있다고 해요. 챗 GPTS에는 핵심 메모리 반도체는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데이터 저장 용량과 처리 속도를 높인 HBM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D램보다 10배가 비싸고 기술 진입 장벽이 높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 생산하고 있다라고 해요. AI 열풍이 침체에 빠진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구원투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라고 합니다. 향후 반도체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같습니다. 피라미터는 인간으로 말하면 뇌의 뉴런과 같은 작용을 하고 있어요. 점점 AI 지능이 고도화됨에 따라 피라미터의 사용량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이 수요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용인에 300조 원을 신규로 투자하는 것 같아요. 미국의 중소지역은행인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이 21조 4천억 원에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을 인수하기로 했대요. 이로써 미국의 부실은행 사태는 일단락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을 아무도 인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결국은 중소지역은행이 인수를 하게 되었어요. 물론 월가에서는 부동산 대출 관련 은행들이 부실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리콘밸리 은행을 인수했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과거에 부실을 경험한 금융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금융 시스템의 붕괴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JP모건은 도이치뱅크 우려 사태에 대해 과장돼 있다고 얘기했고요. 펀더멘탈은 아직까지 견고하다고 말했습니다. 월가에서 신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 캐피탈 최고 경영자가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하고 나섰답니다. 미국의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폭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경기 침체 신호에 적색 경보가 켜졌다면서 연준이 빠른 시일 내에 대규모 금리 인하를 강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어요. 이제는 금리 인상보다는 경기 침체를 더 걱정해야 될 것 같아요. 차이나 전기차가 70원 올라서 0.62% 상승했어요. 그래프를 보면 V자 반등은 없을 것 같지만 대세 상승을 위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K배터리 3사인 LG엔솔과 삼성 SDI, SK온이 중국 공세로 생존 위기에 몰렸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 배터리 기업이 3원계 배터리 개발에도 적극 나섰기 때문이라고 해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3사 모두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LFP 배터리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관측입니다. 업계는 3원계 배터리에서 경쟁력을 잃는 순간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대요.
27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최근 LG화학이 일부 중국 기업들의 상대로 양극재 특허 사용료 제한을 했다는데요. 업계에서는 이를 소송 전에 진행하는 경고성 조치로 판단하고 있고요. 중국 기업들이 LG화학 양극재 기술을 도용했다는 의혹이 있어 특허를 정식으로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쪽으로 사건을 매듭 지으려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중국 기업 3원계 배터리 진출 본격화로 해석하고 있어요. CATL은 LFP 배터리가 주력인데요. 그러나 지난해 현대차 코나 전기차에 LFP 배터리가 아닌 3원계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답니다. LG 모빌리티도 지난해 비아디에 LFP 배터리를 납품받아 저가형 전기차를 생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요. 국내 완성체 업체가 중국과 협업을 견고하게 하면서 K 배터리의 설 자리도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에요. 중국 기업이 LFP 배터리뿐만 아니라 3원계 배터리까지 기술 우위를 차지한다면 국내 배터리 업계는 앞날을 가늠할 수 없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박철환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배터리 업체가 슈퍼 의리였던 시대는 지났다면서 기술 개발을 성실히 하면서 완성차 업체와 협업을 긴밀히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합작사를 만드는 것은 선점 효과를 누리기 가장 좋은 환경으로 긍정적인 관계 유지에 따라 양산할 LFP 배터리 등 납품도 노려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조언했어요.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국도 3원계 배터리 기술에 적극 나서는 것으로 안다며 업계 경쟁이 점점 치열해져 기업들 자체 힘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밝혔어요. 시설 투자에만 조단위 자금이 투여돼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2차전지 산업이 향후 국가 핵심 산업인 만큼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반도체처럼 적극적인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답니다. 한국은 LFP 배터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중국은 3원계 배터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이제는 중국과 한국은 무한 기술 우위 경쟁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자녀 뒷바라지에 부모 봉양까지 노인 10명 중 4명은 파산을 하고 있답니다. 남의 일 같지 않은데요. 기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60대 남성 A씨는 어머니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약 6천만 원의 빚을 졌고요. 이후 일하던 회사가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빠져 월급이 크게 줄자 채무 상환에 문제가 생겼다. 설상가상으로 뇌졸중까지 닥쳐 일을 할 수 없게 된 A씨는 결국 작년에 파산을 신청했다. 지난해 6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 파산 신청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전체 개인 파산 신청자 10명 중 4명이 6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소득 절벽에 빠졌지만 생활비는 물론 각종 병원비, 자녀 뒷바라지 등의 목돈 지출에 노출되는 고령층이 늘고 있어서다. 경기 침체 속 가파른 고령화로 인해 향후 노인 파산 비중이 더욱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법원 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개인 파산을 신청한 41,304명 가운데 60대 이상이 15,864명에 달했다. 전체의 38.4%로 10명 중 4명꼴이다. 통계 집계 후 가장 높은 비중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노인 파산은 계속된 빈곤과 질병 등으로 인한 고질화된 누적 부채 때문이다. 여기에 은퇴로 소득이 쪼그라들지만 부모와 자신의 병원비, 자녀의 취업 준비 뒷바라지, 결혼 비용 등 목돈이 필요한 상황까지 겹쳤다. 지난해까지는 저금리 기조가 남아있어 어떻게든 버티는 이들이 많았다며 올해는 고금리와 부동산 가격 급락 등으로 연초부터 파산하겠다며 찾아오는 어르신이 많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70대 이상의 파산 인구의 증가세가 가팔랐다는데요. 70대 B씨는 택시 운전을 하며 가정을 꾸렸으나 나이가 들면서 기사직을 잃은 뒤 일용직마저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생계를 위해 생활비 대출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결국 채무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경제 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22년 개인 파산을 선택했다. 기사를 읽어봤는데요.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서민들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거예요. 그동안 생활이 조금 나태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